들이 나라를 굉장히 어렵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정선거에 대해서 한 인간의 이런 태도, 그 사람이 정치인이든 지식인이든 간에 그 태도는 단순하게 문과 출신 이과 출신 이런 게 아닙니다. 부정선거를 대하는 태도는 일종의 주식으로 따지게 되면 주가 지수하고 같은 겁니다. 그 양반의 인간성 전체를 평가하는 지수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조갑재 씨가 이런 말년에 변절을 해가지고 주구장창 부정선거가 없다고 외치는 것은 그냥 조갑재 씨가 문과 출신이기 때문에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이런 차원이 아니고 조갑재란 사람의 인간성 전체가 이런 반영된 것이 바로 그건 겁니다. 콜롬비아 대학을 나오는 유인숙 박사, 코넬 대학에 나오는 윤경준 박사, 위스콘신 대학을 나온 조전혁 박사,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부정선거의 경기를 일으키는 것은 전부가 다 경제학 박사들인 겁니다.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이러면 하는 것은 그냥 정치를 하기 위해서 그렇다, 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냥 그 사람들의 인간성 전체가 이런 데 반영된 지표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최재형 같은 사람이 감사원장을 지냈고 뭐 아버지가 뭐죠, 뭐 애국 대열에 들었었던 분이고 다 좋은데, 최재형 씨가 최근에 자기 여러분들 페이스북을 통해 가지고 부정선거가 없습니다, 10% 조작하면 20% 이깁니다, 이런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그냥 본래 별로 안 믿었지만 그냥 썩은 판사구나 생각이 절로 드는 겁니다. 이런 부정선거를 거부하고 5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여러분들 부정선거를 덮는다는 것은 그것은 단순하게 그 사람이 문과 이과 출신이고 정치인으로 입신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모양이다, 그 정도 차원이 아니고 그 사람 됨됨이의 전부를 다 반영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이 이 판사들이 나라를, 이 노태학 씨 같은 사람 그냥 뭐 판사기 때문에 이런 차원이 아니고 김용민이 같은 사람은 정말 법정에 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정선거를 은폐했던 데에 대해서 단죄 대상이 돼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 법정에 서가지고 형을 살지 않으면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죽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지금 대한민국 판사들의 수준인 겁니다. 가장 엘리트 판사로 출시한 소위 노태학과 이런 김용빈이라는 사람이 부정선거를 대하는 걸 보게 되면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얼마나 썩어 빠졌는지, 대한민국 판사들이 이러면 얼마나 이름들 엉망진창인지를 그대로 그냥 지표로 나타내는 겁니다. 왜? 판사들의 엘리트가 이 정도 수준이니까. 이 사람들의 죄가는 말과 글로 다 담을 수 없을 만큼 여러분들 위중한 겁니다. 국민을 노예 상태로 고착화시키고 국가를 몰락과 멸망의 길로 이끄는 부정선거를 제도화하고 부정선거를 뭡니까? 은폐하는 대열에 가장 혁혁한 공을 한 겁니다. 지금 선관위 이런 헌법재판관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서버 포렌식을 거부하고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발표 투표자 수하고 실제 투표자 수를 검증하는 것조차도 여기에 문형배를 비롯해서 전부가 다 거부한 겁니다. 나는 이 인간들이 다음에 부정선거를 은폐한 제목으로 법정에 서가지고 죄가를 치르지 않으면 그것은 바로 곧 대한민국 국민들이 죄값을 치르게 될 것으로 봅니다. 두 중간에 회색지대가 있을 수가 없고 절충안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부정선거를 밝히든지 아니면 그것을 은폐하게 되면 대한민국은 자유진영 국가로서는 영원히 여러분들 떨어져 나갈 겁니다. 본인이 여러분들 과거에 무슨 선관위원장을 했건 이런 차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라를 망하게 하는 일에 여러분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다 관여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닌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부정선거 그냥 어떻게 하면 국내 문제가 아닙니다. 이 부정선거 문제를 덮음으로 인해 가지고 대한민국은 자유진영의 우방국가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미국의 조야가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 총선, 지방선거 전부 다 조작을 해가지고 하면은 미국과 이런 한국이 가치동맹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가치동맹이 아닌데 뭐죠? 군사동맹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부정선거를 덮는다는 게 전체주의 국가가 되는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내부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대외적인 문제로 여러분들 그냥 발전이 되는 겁니다. 우리만 아는 게 아니고 전 세계가 다 알게 된 겁니다. 이 최재형이라는 사람 부정선거가 있다고 해도 선거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부정선거를 믿는 분들을 설득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부정선거를 믿는 분들에게 부정선거가 있다고 해도 지난 대선도 이기고 지방선거도 이기지 않았습니까? 이런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대통령 선거는 224만 표를 이재명 후보에게 더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표를 좀 더 못 집어넣었기 때문에 패배한 거고 지방선거는 바짝 쫄아가지고 여러분들 조작값이 낮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국민의당이 이기게 된 것이고 현재 부정선거 주장은 누가 어떤 부정선거 행위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명시도 하지 못한 내용을 이어붙인 수준입니다. 이 정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국이 하나의 수준이 낮은 겁니다. 정말 창피할 정도로 낮은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감사원장을 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 보시기 바랍니다. 선진국하고 여러분들 그렇지 않은 나라의 차이란 것이 인재풀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인재양이라는 것이 이런 사람이 감사원장을 한 겁니다. 이런 사람이. 그러니까 뭐 그 자기가 이런 나서 자란 나라를 이런 비하할 필요는 없지만 너무 수준 차이가 나는 겁니다. 내가 요즘에 여러분들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지금 출범해가 활동하는 걸 보게 되면은 야 어떻게 이렇게 계속되는 부정선거 논란은 보수를 현실 정치에 더욱 멀어지게 할 뿐입니다. 한동훈이 나가며 했던 이야기 똑같네요. 여기에 4.15 부정선거를 덮었던 아주 혁혁한 인물입니다. 조재현 가장 큰 역할을 했고 옆에 있는 천대엽 상당한 역할을 했고 이동훈 보조 역할을 했고 민유숙 비례대표를 전부 다 덮는 데 크게 역할을 한 겁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판사들이 나라를 위기로만 몰아넣은 겁니다. 부패한 판사가 대법관 헌법재판관뿐만 아니라 일선 판사들도 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렇게 전부 다 조작을 한 게 다 밝혀진 겁니다. 나라의 녹을 먹는 사람이 밝힌 게 아니고 제야 전문가나 제야 H님 같은 분들이 그냥 날밤을 새워서 다 밝혀낸 겁니다. 이런 부정성을 덮고 그냥 가자는 것이 최재형이 이런 주장입니다. 이런 부정성을 덮고 여러분들 잘 살 수 있다는 게 조재현 전 대법관이고 천대엽 현재 여러분들 법원 행정처장이고 민유숙이고 이동원이고 여러분들 노정이고 노태학이고 전부 다 뭡니까 덮고 가자는 겁니다. 자기들아 뭐죠 뭐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모양이죠. 자 여러분 이렇게 선거를 전부 다 도둑질을 하는 겁니다. 이제 예상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는 좀 길게 생각하면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한 20년 30년 앞을 생각하면은 절대 이런 자식들 생각했더라도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부정선거를 덮고 은폐하는 대열에 설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다 밝혀지니까. 다 밝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다 안 밝혀지겠습니까? 지금 다 밝혀지잖아요. 김시한이가 여러분들 세컨드 폰가 다 여러분들 야당 국회 정치인들하고 통화했던 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러면 전부가 다 밝혀지지 않습니까? 부정선거를 한 게.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 20년 30년 다 덮을 겁니까? 못 덮습니다. 어제 여러분들 민중들 봤지 않습니까? 어제 대중들. 그 사람들 다 어떻게 속일 겁니까? 거기에 나온 분들이 탄핵 반대지만 전부가 동전의 양면은 뭡니까? 부정선거 규명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쏘갈머리가 좁은 겁니다. 한 집안의 아버지일 수도 있고 어머니일 수도 있고 한 집안의 할아버지일 수 있고 할머니일 수 있는데 그렇게 자식들에게 누가 되는 그런 행보를 해서 안 되는 거죠. 저는 정말 납득이 안 되거든요. 손자 손녀 얼굴을 생각하면 어떻게 할아버지가 그렇게 거대한 악과 타협하고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까? 이 사람들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들이 뭐 정관 예우받아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부정선거가 낱낱이 까발려지게 되면 당신들 온전하겠냐 이야기죠.
문제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좀 길게 생각하고 넓게 생각하고 살아야 큰 오판을 줄일 수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 오늘 국내 문제는 이 정도로 하고, 참 어제 이런들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제 백악관에서 언쟁을 심하게 했지 않습니까? 한국인들이 굉장히 깊이 봐야 될 사례였습니다. 저는 젤렌스키를 보면서 여러분들 그냥 우크라이나 문제가 아니고 한국인들이 앞으로 처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그걸 보면서 미국인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데 서구인들 사고방식 같은 부분을 많이 봤기 때문에 오늘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어제 젤렌스키 문제를 많이 이렇게 보도가 됐지만, 일단 여러분 미국에서는 정치인이 감정적인 그런